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준영 그 KDB 인프라 자산운용의 그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개를 드릴 입장에 있지 뭐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 제가 아는 바로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으면 커렉션 해주십시오. 음. 해양대 항해학과 나오시고 경력이 아주 독특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카디프에서 석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CPA이시고 한국 선박금융에 근무하시고 ABN 암로에도 근무하시고 다양한 그 해운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은 LNG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금융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 본부장님 이제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교수님,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조그맣게 발표를 해드릴 건데, 예, 예, 자료가 떠네요. 지금 이제 LNG 선박 금융 뭐 트렌드라고 잡아봤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LNG 시장, 뭐 해운 시장 그리고 LNG 뭐 트레이딩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LNG 거래 및 이제 형 시장의 하락인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고 가장 이제 뭐 크게 이제 마일스톤 딜로 얘기됐던 카타르 딜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 주체들이 어떤 형태로 금융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소개해 주신 부분은 다 맞습니다. 맞고 뭐 하나 좀 덧붙인다면은 제가 지금 이제 4년 전부터는 이제 KDB 인프라 자산 운용에서 이제 해외 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해운 선박 금융에 이제 많이 이제 있었다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4년간은 자본시장에서 대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발전, 뭐 인프라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해운에 대한 지식과 그 이제 대체 투자, 이제 다른 이제 발전이라는 부분은 또 이제 해운하고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LNG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많이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음,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LNG 시장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IEA 자료입니다. 뭐 가장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권위가 있는 이제 유엔 산하 기관이죠. 보면은 2040년까지 이제 에너지 패턴을 지금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오일이고 콜, 그다음에 이제 내추럴 가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에너지들인데, 쭉 보시면은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오일을 보시면은 이제 쭉 편이하게 가는 것 같아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하늘색 약간 점선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CO2 감축량을 좀 더 가속화시키면은 이제 좀 더 빠르게 오일이라든가 콜, 특히 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제 선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내추럴 가스는 이제 큰 변동 없이 계속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2040년 또는 뭐 길게 보면 50년까지는 내추럴 가스가 어떤 이제 에너지의 어떤 트랜짓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꾸준하게 이제 맡아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뭐 IEA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LNG 트레이드를 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이라서 제가 좀 인용을 자주 하는데요.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생산지, 이제 오른쪽은 이제 수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시면 1, 2, 3, 4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국가가 호주, 미국, 카타르가 지금 이제 근소한 차이로 1, 2, 3입니다. 보시면 8,080 밀리언 이제 음, 톤이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로 지금 차이가 나 80.9, 80.5, 80.1입니다. 그래서 1, 2, 3위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이 순위가 형성되고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 이제 4위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수입국인데 보면은 이제 일본이 가장 큰 수입이죠. 70.6 메트릭을 톤을 이제 밀리언 톤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 다음 차이나 3위가 한국입니다. 4위가 대만, 5위가 인디아, 6위가 UK, 그리고 이제 보면 네덜란드, 프랑스 이렇게 지금 이제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는 이제 크게 제일 위쪽 부분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오는 건데 이 약간 초록색, 짙은 초록색인데 일본으로 가장 많이 가죠. 일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출이 되고 두 번째 중국으로도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갑니다. 우리나라로도 어느 정도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밑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저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건 미국이에요. 미국은 아주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보면은 이제 일본으로도 가고 있고 한국, 뭐 대만 그리고 이제 밑에 저기 있지만은 유럽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음, 2022년 이제 부분인데 요게 이제 그 이전 거하고 보면 많이 달라진 게 미국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이제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거기 전통적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줄였죠. 줄이고 이제 상당 부분을 LNG로 대체를 하는데 상당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트레이드 패턴을 보여드렸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LNG 트레이드 플로우인데 21년 이후로 지금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제 2000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이제 트레이드 플로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26년까지 지금 보면은 지금부터 21년 기준으로 추가로 40% 성장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클락슨은 이제 플로트 자료인데 뭐 대부분 다른 자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게 뭐 가정이 아니고 오른쪽 박스에 있는 이제 그 분홍색으로 표시된 프로젝트들은 기 투자 승인이 이제 마무리되어서 벌써 이제 건설 중에 있는 시설들이고요. 밑에 이제 하늘색이 있는 부분이 이제 FID, 이제 Final Investment Decision이라고 이제 투자 최종 결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노란색 부분은 이제 계획 단계에 있는 이런 생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듯이 이렇게 그 2026년까지 한 40% 추가 플로우가 증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은 지금 이제 어디서 오고 있냐 그러면 미국 그리고 이제 카타르 쪽에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더 생산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더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 플로우가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해운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LNG 선대입니다. 선대를 보시면은 예전에 2000년에 이제 LNG 선대가 127척이던 것이 지금 22년 현재 보시면은 668척으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죠. 증가를 했고 밑에 이제 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총 6,888회의 이제 LNG 보이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년 대비 약 2.7%의 증가되는 보이지 횟수를 보여주고 있고 플릿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한 4%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2년 한 해 이제 딜리버리 된 선박이 이제 38척.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312가 뭐냐면 현재 발주되어 있는 LNG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선대의 약 뭐 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의 선박이 지금 이제 발주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트레이드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이런 오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지금 여기 뭐 해운 쪽에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시니까 이제 용선 쪽에서 본다면은 또 좀 변화가 있는데 이 점도표는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축을 보시면은 이제 차트 기간이에요. 그래서 2009년, 2011년까지는 보면은 대부분 LNG가 이제 용선이
15년 이상, 뭐 20년, 25년까지도 이렇게 하는 장기 용선을 많이 이제 체결이 되었는데 2015년, 17년, 19년 이렇게 이후를 보시면은 용선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죠. 보면은 이제 물론 장기 계약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10년 미만 또는 뭐 5년 언두레에 있는 차트도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패턴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 코가스 같은 이렇게 장기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수입을 했다면은 이제 최근에는 추세들이 LNG도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하나의 이제 오일 같은 이제 트레이딩 상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팟 시장도 형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트레이더들도 많이 거래를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장기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 수요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선주 입장에서는 그런 단기 수요에 이제 디맨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짧은 형태의 이제 용선도 많이 생략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LNG 시장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카타르 딜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카타르 딜을 말씀드릴 건데 왼쪽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카타르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카타르가 이제 거의 뭐 3위 국가지만 거의 1, 2, 3위는 동일하니까 최대 생산 국가입니다. 생산 국가고 많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카타르가 지금 한 70척 정도의 이제 LNG 선단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선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대체 수요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스필드라고 새로운 이제 가스전을 이제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약 25년부터 연간 4천 한 48밀리언 정도의 규모가 이제 생산 예정인 굉장히 큰 이제 가스전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만약에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신규로 한 50척에서 60척 정도의 이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가 이제 카타르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글로벌리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이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골든 패스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LNG 수출 터미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물량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한 2, 30척 정도의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타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약 100척 이상의 이제 LNG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그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2000 거의 뭐 한 20년 정도였죠. 이제 보면 전 세계 이제 조선소들에게 와서 이제 생산 버스를 이제 미리 가격을 했어요. 해가지고 한국하고 중국 조선소에 약 뭐 정확한 이제 숫자는 알 수는 없는데 발표는 하지 않으니까 대략 추정하기로는 뭐 100에서 150척 정도에 상응하는 이제 선석을 이제 확보를 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고 중국 후동조선에 한 뭐 16척 정도 이제 그 한국 조선소에는 약 100척에서 130척 정도를 지금 확보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확보한 선석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페이즈 1, 1차 공개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뭐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선박을 이제 양도 받아가지고 장기 TC를 제공할 선사를 선정하는 이제 입찰을 진행을 했고 21년에 이제 진행이 됐 21년에 진행을 해서 이제 22년에 이제 마무리가 된 그 2년 동안은 아주 길게 진행이 됐는데 전 세계에 있는 LNG 선사는 모두 참여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37개사는 뭐 거의 LNG를 운영하는 거의 이제 모든 선사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의 선사들은 이제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어 실질적으로는 이제 15선사 정도가 이제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66척 정도의 장기 용선이 이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국 K 컨소시엄은 15척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뭐 이제 카타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뭐 국영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및 가스, 이제 카타르의 모든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자회사로는 이제 뭐 잘 아시는 코가스가 이제 카타르 가스가 이제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신용 등급은 이제 카타르 국가하고 같습니다. S&P 기준으로 이제 AA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고요.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카타르 에너지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카타르 에너지라 그래요. 아까 제가 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타르에만 가스전이나 뭐 석유만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많은 지역에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지분 투자, 뭐 가스 지분 투자도 하고 있고, 뭐 터미널도 소유를 한다든가, 뭐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카타르를 좀 확대 해석을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NFA가 이제 노스필드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굉장히 큰 가스전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NFA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규모로 150척 정도를 확보한 이제 선박의 이제 사양이에요. 사양이고 뭐 사양은 이제 그냥 아주 이제 최근 기술이 모두 적용된 이제 아주 이제 스탠다드 타입의 이제 174K CBM 정도 되는 이제 캐파를 가진 이제 마던한 이제 LNG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조는 이제 한국과 중국 조선소의 이제 대부분 뭐 100%죠. 이제 발주가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도는 이제 24년 말부터 이제 한 27년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나와서 아까 전에 노스필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골든 패스라든가 이제 이 카타르 에너지의 이제 수요에 맞춰서 이제 서빙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오늘 또 우리 선박 금중이 주제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 66척 1차 이제 페이즈에 이제 선주들이 이제 선박을 이제 TC를 받아갔죠. 자, 받아갔는데 자, 각 선주들은 이제 지금 66척인데 지금 아까 제가 한 15개 선사 정도 된다고 했는데 크게 나눠보면은 이제 유럽 선주가 있고요. 뭐 노르웨이를 위시한 이제 유럽 선주가 이제 뭐 상당 부분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이제 일본 선사들, 그리고 이제 일본 선사들과 이제 조인트 벤처로 연합한 중국 선사, 말레이 선사인 이제 아시아계 선주들이 지금 한 20척에서 한 25척 정도까지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갔고 한국 선주가 이제 K3 세계 선사가 연합을 해서 15척 해서 크게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뭐 여기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미국계 사모펀드 계열도 한 15척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만 56척이 이제 나눠졌고 음 금융을 그러면은 뭐 다양한 형태로 다 했는데 유럽 선주의 대표적인 이제 유럽 선주 노르웨이 선주의 사례를 보면은 그 프랑스 텍스 리스 구조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조달을 했고 구조를 보면은 이제 그 100% 자금을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이제 선순위를 이제 ECA 이제 수출 엑스포트 크레딧 에이전시죠. 이제 보면은 한국의 이제 캡심이라든가 K슈어가 이제 지원을 하는 형태 또는 이제 상업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약 70% 정도를 이제 조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텍스 리스 구조기 때문에 이제 텍스 리스 론을 또 이제 프랑스 상업은행에서 약 17%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하고 텍스 리스 론은 이게 시큐리티 상으로 보면 동순위예요. 선순위입니다. 같은 선순위. 그래서 선순위를 한 87% 정도 이제 조달을 했고 나머지 이제 에퀴티 부분은 이제 뭐 단독 또는 이제 노르웨이 이제 JB를 통해서 한 13% 정도 이렇게 조달을 했습니다. 조달을 했고 크게 보면은 이제 PF와 기업 금융을 혼용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담보를 보시면은 이제 뭐 선박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카타르의 이제 용선 계약을 사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주 보증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PF와 이제 기업 금융이 이제 혼용되는 형태를 취하는 이제 금융이 되고요. 일본 아시아 선주 사례를 보면은 뭐 대부분 일본계가 리딩을 하는 이제 일본계가 리딩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참여하는 특히 이제 후동 조선소에 이제 발주된 16척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일본계와 이제 저기 중국 선사가 이제 연합을 해서 JB를 통해서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전통적으로 일본 선주들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라는 거는 이제 선주 보증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난 리코스 구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선순위로 이제 상업은행에서 한 80% 정도, 나머지는 이제 에퀴티 투자 20%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번 딜도 아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됐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PF하고 이제 기업 금융이 이제 혼용된 상태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BBCHP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이제 정책은행에서 한 80%까지
그리고 이제 후순위가 또 정책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한 13%를 했고, 선주가 이제 투자 지분으로 에퀴티로 한 7% 이렇게 해서 100%를 이제 맞추는 이런 형태의 금융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컨소시엄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이제 사업 구조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선사가 세 개 있죠. H 선사, 이제 P 선사, S 선사 이렇게 이제 각 세 개 선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각각 이제 5척씩을 이제 여기가 라이베리아죠. 이제 SPC를 만들어 가지고 BBCHP 형태로 이제 소유를 하게 되고, 이 5척씩 소유를 한 이 세계 선사가 이 5척을 이제 그 상위 단계에 있는 JB 이름이 이제 코리아 그린 LNG 이제 컴퍼니인데 JB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차트를 주고 이 JB가 카타르 에너지와 이제 다시 한번 차트를 체결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JB면서도 어떻게 보면 금융은 또 독립적으로 BBCHP 형태로 각각의 선사가 하게 되는 이런 좀 이제 구조를 보이고 있고, 위쪽을 보시면은 이제 조선은 이제 뭐 삼성중공업과 대우 지금 이제 뭐 하나 이제 해양을 바뀌었죠. 이제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15척이 이제 발주가 되었고, 선순위는 이제 정책은행을 이 표현을 했는데 이제 캡심하고 이제 KDB입니다. 두 개 은행이 이제 선순위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0%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투자 기관인 이제 해양진흥공사,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세 정책 투자 기관이 투자 약정을 통해서 이제 그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펀드를 통해서 이제 후순위 대출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구조 그리고 금융 구조로 우리 K3 컨소시엄은 금융을 이제 조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 금융이 상당히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선박금융을 지금 한 25년, 뭐 30년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딜을, 뭐 수많은 딜을 했지만, 제가 보면은 이 딜이 가장 좀 하나의 어떤 마일스톤이 될 수 있는 딜이 아닐까. 한국 해운사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밑에 보시면 해운 산업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 글로벌 랜드마크 딜에 이제 참여를 했죠. 보면은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이제 카타르 에너지 LNG 딜 비딩에 가서 15척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카타르가 이제 이런 이제 대규모 딜을 한 게 처음은 아니에요. 한 10년, 뭐 한 15년 전에도 그때 큐맥스라고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한 2, 3차례에 걸쳐 가지고 대규모 국제 입찰을 했는데, 그때는 한국 선사들이 이제 전혀 이제 참여를 못했죠. 이제 그때 참여해서 가져갔던 선사들은 결국 이제 유럽 선사들과 일본계 선사들이 이제 대부분 그때 딜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한국 선사가 이제 3사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가장 기술력이 해운 쪽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 이제 가장 고난이도의 이 딜에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같은 말이지만 이제 국적 선사가 지금까지는 뭐 80년대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자국 화물 그러니까 내국 그 화주들의 이제 화물 위주 캡코 뭐 코스코 등 이제 내국 화물 화주들을 위주로 이제 우리가 실어 날랐는데 제3국 화주 대상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뭐 발레 벌크선 서비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1세대가 시작되었다면은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었지만 이제 벌크선이라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이제 또 높은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 LNG라는 부분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아까 보셨다시피 2년 동안 퀄리피케이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면 전 세계의 모든 LNG 선사들이 다 참여했다고 보면 되니까 그런 의미 있는 딜에서 이제 15척을 확보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제 랜드마크 딜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조선이야 이제 지금 뭐 잘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요번 이제 LNG 대량 발주를 거의 대부분 이제 한국 조선소가 이제 수주를 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이제 LNG 조선 대국 입지를 거의 이제 뭐 공고화했고, 또 이 딜 덕분에 지금 LNG 성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런 조선
시장에도 이제 뭐 영향을 많이 미친 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산업적인 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죠. 보시면은 이제 국내 선사 대상으로는 단일 건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이 총 규모가 이제 금융 규모가 3.2 빌리언인데 단일 건으로 3.2 빌리언 나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가장 큰 거라 그래봤자 지금 뭐 코가스가 예전에 뭐 한 10척 발주하고 이제 그런 뭐 그때 규모로는 엄청 큰 규모였는데 지금 규모로 보면은 이제 훨씬 더 그걸 능가하는 이제 최대 규모가 되는 딜이다라는 의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 딜 같은 경우는 이제 100% 국내 금융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아까 뭐 구성 뭐 1, 2건 구성 검증기관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에 이제 코가스틸 같은 경우는 뭐 여척을 발주해도 여척을 금융을 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다섯 척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이제 외국계 은행들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참여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그냥 그때 후순위만 이제 뭐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명실상부히 국내 금융사가 100% 이런 큰 딜을 다 소화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런 결과로서 지금 마린머니가 이제 딜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는데 22년에 이제 스트럭처 파이낸싱 부분에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이 딜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운 산업적으로 그리고 뭐 금융 산업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의 금융 해운 쪽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딜이다. 이제 그것이 이 딜의 의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이 페이지가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거나 뭐 아니면 여기 표시되지 않더라도 뭐 또 토론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어, 이거 뭐 온라인이라 박수를 쳐드리기도 좀 그런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LNG 교역에서부터 LNG 해운, 그 다음에 카타르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융의 어떤 추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카타르 딜이 우리 해운 조선 금융에 주는 의미까지 굉장히 논리적이고 잘 정리된 형태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사항을 먼저 조금 받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영상선, 예, 질문 있으세요? 아니, 뭐, 그 질문까지는 아닌데, 저 뭐, 예, 처음 와서 일단은 많이 배워서 감사하고요. 네. 이게 이제 SPC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뭐 용선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신조를 계획 중에 있는 그런 것까지 혹시 좀 뭐, 이야기 나온 게 있을까요? 음, 어, 이 부분은 이제 신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신조를 이제 약간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카타르 에너지가 미리 가계약을 합니다. 조선소하고 그 가계약을 한 계약을 노베이션으로 입찰에 이제 어워드된 선사들한테 이제 노베이션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각 어워드 받은 선사가 조선소하고 신조 계약을 하는 신조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저 질문, 예, 질문 예, 하나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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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재명 교수. 이재민입니다. 예. 내용 잘 들었고요. 궁금했던 부분들도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카타르가 이제 선주들을 입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주, 얘들을 입찰을 하면서 이제 한 세 개 그룹 정도가 이제 나눠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선박 금융 방식들은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이 그 카타르가 그 선주사를 선정을 할 때, 이 선주사들이 그 제공하는, 뭐, 제공한다기보다 선주사들이 조달하는 그 선박금융 방식이나 그 선박금융이, 또 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요? 어떻습니까? 음, 카타르가 이제 거기 비딩을 이제 할 때에는 금융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음, 그쪽에서 제시를 요청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1단계에서는 이제 기술력을 보죠. 이제 퀄리피케이션을 해서 이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통과를 하게 되면은 1차. 그러면은 이제 2차에 가서는 이제 파이널이죠. 그때는 이제 용선료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선료에는 두 가지를 나눠서 이제 제시를 하도록 하는데 하나는 캐펙스와 이제 오펙스 두 가지를 이제 제한을 하게 해요. 이제 제한을 하면은 결국은 오펙스하고 이제 캐펙스를 합치면 그게 이제 타임 차트 레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그 타임 차트 레이트가 이제 경쟁력 있는 선사에 이제 우선적으로 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K3 같은 경우도 지금 15척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15척을 다 받은 거죠. 다 받은 거고 이제 뭐 다른 선사들도 보면은 이제 뭐 10척 유럽 선사, 노르웨이 선사도 10척을 받아가고 각자 이제 제시한 만큼 역순으로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 레이트를 가장 높게 쓴 데는 이제 못 받아가는 거죠. 이제 역순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가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결국은 이제 오펙스하고 캐펙스, 오펙스는 뭐 보시면 한국이 이제 오펙스에도 좀 경쟁력이 있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는 있는데 성분은 이제 뭐 선사들이 대부분 오펙스는 좀 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캐펙스에서 이제 이 차트 레이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이제 더 경쟁력 있는 금융을 확보를 해서 원가를 낮게 해서 타임 차트를 낮추느냐가 이제 이 어워드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저 해양금융대학원 지금 재학 중인 김현우라고 하고, 저 지금 BNK 부산은행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업 잘 들었고요. 그 수업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페이지 1이 진행이 됐다고 하셨고, 앞으로 뭐 페이지 2, 3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뭐 페이지 1 진행하실 때 정책금융기관들 외에 뭐 상업은행들 혹시 참여 에 대한 뭐 문의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 뭐 혹시 그런 게 없었다면 향후에 페이지 2, 3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또 뭐 시중은행에 대한 참여 니즈가 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페이지 2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6척이 이제 어워드 되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건 아까 보셨다시피 110척, 110척 이상이 원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뭐 한 50척 이상을 또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페이지 2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어, 비슷한 순서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1차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그때 퀄리피케이션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때 1차적으로 선정됐던 선사들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아마 이제 한다면은 뭐 올 말 또는 이제 뭐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진행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런 뭐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상업은행에 참여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 다 이제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이 딜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르 에너지의 장기 용선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딜은 이제 뭐 해운 쪽에서 본다면은 가장 이제 신용도가 좋은 딜입니다. 이제 보면은 가장 우량한 딜이죠. 이제 선순위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요. 타이트하고 그래서 이런 선순위는 이제 우리 정책 금융 또는 뭐 프렌치 텍스 리스라든가 아까 전에 일본계 뭐 이렇게 상업은행 말씀드렸지만 참여하는 은행들은 굉장히 이제 원가 구조가 좀 경쟁력이 있는 이제 은행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의 이제 상업은행들, 뭐 BNK라든가 뭐 다른 이제 상업은행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제가 뭐 이 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은 딜을 하는데 좀 원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는 훌륭하나 이제 참여하는데 이제 원가 부분을 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마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마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겠죠. 은행별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마진이 이제 내부 수익률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유로 참여를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혹시 예, 다른 제가 예, 좀 질문을 좀 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전문적인 그 제가 압로에 계실 때 자주 뵀었는데 아, 예, 예, 오늘 많이 안녕하십니까. 예, 뵀습니다. 예. 예. 예,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K3가 JV를 설립해서 그 헤드 TC를 SPC와 계약을 하고 이제 세컨드 TC를 이제 카트라 에너지하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이유는 제가 대충 짐작은 하겠는데 그거를 설립하게 된 원인이 이유가 뭔지 하나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카타르 가스하고의 그 용선 계약, 그 용선 계약이 이 론라이프하고 비교했을 때 그, 그 상환 기간을 초과하는지 그거 좀 알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PF 구조로 해가지고 그 상업은행이 80%를 대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ECA 보증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네이키드로 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네이키드로는 했다면 이 참여한 상업은행들이 이제 뭐 일본 겐이 있을 거고 다른 미국 겐이 있을 텐데 과연 이제 카타르가스의 시정도가 보고 이제 그 네이키드로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유럽계 말씀하실 때 이제 그게 그 중에 하나는 노르스펜 딜이었잖아요. 그거는 프레스텍스 리스로 하면서도 이제 한국계 ECA 보증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금융 좀 우리나라하고 구조적으로 다르긴 한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 이제 JB를 하게 된 이유인데 그 부분은 이제 처음 이제 이 딜이 이제 한국에 이제 소개되었고 이제 한국 선사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21년 초죠, 뭐 20년까지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지금까지 카타르 딜은 이제 유럽 선사, 일본계 선사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어워드를 했고 한국 선사들은 카타르의 장기 용선을 어워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퀄리피케이션 단계에서 통과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니드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선사로 이제 가기에는 이제 좀 그렇게 하면은 혹시 이제 좀 음, 혹시 배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우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힘을 합치면은 이제 그래서 이 JB는 이제 뭐 아까 그 구조상에서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질문하셨으니까 서로 이제 보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 한 선사가 좀 이슈가 생기면 다른 선사가 이제 이렇게 받아서 이제 퍼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자가 서로 이제 보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선사가 혹시라도 조금 약한 이제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선사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받쳐주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좀 카타르에 어필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인트 벤처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 이유이고 두 번째 이제 라이프 이제 프로파일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이 카타르가 지금 용선이 이제 12년짜리 용선도 있고 1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대부분은 15년입니다. 15년이고 론은 뭐 아시다시피 ECA는 12년이잖아요. ECA는 12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유럽 가지고 가는 이제 ECA는 12년으로 되어 있죠. 이제 1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선순위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은 이제 후순위가 결국은 이제 뭐 불론으로 가게 된다면은 실제로는 12년보다는 더 길게 이제 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경우는 이 용선 기간을 조금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안으로 하게 되면은 캐시플로 아까 말씀드린 캐펙스가 너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추세가 이런 장기 계약이 이제 있는 경우는 한 프로파일을 이제 놓고는 한 18년 프로파일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선 기간보다는 좀 더 긴 이제 프로파일로 지금 이제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 아까 PF 구조 말씀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PF 구조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뭐 카타르 딜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이제 화주 우량 화주들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제 이런 JV 구조를 해서 이제 절연을 시켜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기업 금융 형태가 되면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연결이 되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자산도 커지지만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JB를 만들어서 그냥 20% 에퀴티만 넣기 때문에 이거를 지분 투자로 이제 자기들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산이 이제 장부에 따라오지는 않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제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본 선사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선사들보다 선대가 훨씬 크잖아요. 뭐 이제 NIK 같으면 뭐 500척, 뭐 1000척 뭐 가까이 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다 올려버리면은 뭐 부채 비율이 이제 뭐 너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 80%가 그러면은 ECA가 그러면 적용이 되느냐? 뭐 대부분 선박 이 건조가 한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ECA가 제공을 했다면 뭐 핵심 K쇼가 했겠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인발부를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저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히려 우리 뭐 교수님이 더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 뭐 일부 일본 선사들이 그러면은 뭐 ECA한테 뭐 어프로치를 했다면은 뭐 받아 쓸 수는 있겠죠. 뭐 80%라는 거는 어차피 OECD 가이드라인 안에서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뭐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뭐 순수 커머셜로 갔는지,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부분은 뭐 솔직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발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마 뭐 일부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본은 보면 에퀴티하고 이제 80%만 단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시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12년이 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아마 사용 안 했다면 아마 그런 이유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예,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정 변호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예. 들어온 김에 제가 이 딜 스트럭처링을 하고 다큐멘테이션도 했으니까 그냥 조금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그 본부장님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설명을 일정 부분을 이렇게 마진이라던가 TC 레이트 이런 걸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 TC 하이어가 아마 K3가 한 64,000 데일리, 그리고 유럽 선사들이 한 67,000 이렇게 받아갔는데, 그 이 배를 64,000으로 하려고 하면 금리가, 선순위 금리가 사실은 200bp가 넘으면 안 되는, 선순위 금리의 스프레드가 한 160, 170 아마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게 64,000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근데 SK 뭐 H라인, 펜오션 처음에는 들어올 때는 대한해운도 있고 뭐 여러 개 이제 현대 LNG도 있고 5개 선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 5개 선사의 크레딧을 쭉 보면 소포에 160, 170을 줄 수 있을까 단독으로,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잘 줘도 200은 넘어야 되는 거고, 200을 넘으면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입찰해서 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 100대 스프레드를 100bp 그 160, 170으로 하려면 이제 담보를 끌어와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담보가 카타르에서 스테빈 라이트를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사가 잘못되더라도 랜더가 다른 선사를 투입해서 계약을 유지할 테니까 카타르는 동의해주고 계속 서브 TC를 유지해라. 뭐 이렇게 하면 카타르에서 오케이, 내가 네가 뭐 만족할 만한 선사 갖고 데리고 오면 내가 계속 해줄게. 이게 이제 카타르의 크레딧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카타르의 크레딧을 이용해도 선사의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커버리면 사실은 여전히 또 100bp대를 못 맞춰줘요. 그래서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하신 상호 보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 선사가 무너지면 다른 선사가 들어온다는 거를 공동 실무 약정에서 서로 얘기를 그 동의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선사들의 입장은 뭐냐면 나쁜 선사는 뭐 보증 받는 게 상관이 없는데 크레딧이 좋은 선사는 크레딧이 나쁜 선사를 보증한다는 거는 자기가 대출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서 위험해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맺은 약속이 뭐냐면 표현은 상호 보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공동 실무 약정이라고 해서 네가 혹시 디폴트에 빠지면 네 배를 날 줘. 금융도 내가 가져갈게. 대신 그 대가로 네가 얻은 TC도 내가 가져가. 이렇게 해서 권리와 의무를 다 가져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상호보증 효과를 누린 거죠. 그래서 세계 선사의 크레딧을 옵티마이즈 시켜가지고 리스크를 좀 떨어뜨린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크레딧 인핸스먼트가 일어나면 얼마나 신용도가 좋아지는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그런 방식으로 서로 상호 보증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스프레드를 100bp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게 된 이유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윗단에 BBCHP가 혹시라도 이벤 오브 디폴트가 발생해서 어느 선사가 떠가면 TC 쪽은 변경이 없으려고 하면은 그냥 조인트 벤처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카타르하고는 15척이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제가 만들어 놓았던 이유도 그 서브 TC 쪽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해서 사실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굉장히 표현을 넓게 상호 보증을 위해서 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 숨은 의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더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예. 예, 아주 재밌는 얘기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개 궁금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TC이기 때문에 뭐 이자율 변동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오펙스의 인플레이션 리스크 같은 거는 사실은 있는 건데요. 그거는 완전히 픽스 레이트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선사가 다 안는 형태일 거고요. 그거를 카타르에서 안아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 형태로 진행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카타르 이거에 참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타르가 FOB를 CNF로 바꾸기 전에 FOB를 수출할 때 우리나라가 카타르 물량을 수송했던 적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CNF로 바꾸고 나서 어, 카타르 쪽에 이제 계약을 딴 계약이 없는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추가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프렌치 텍스 리스를 이용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프렌치 텍스 리스를 제공한 프랑스의 베네핏이 뭘까? 프랑스의 이익이. 그거를 어떤 이익이 있어서 이거에 비익을 제공했을까? 프랑스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 이제 1번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자율 변동 그리고 이제 오펙스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칭하느냐라는 질문이신데 오펙스는 인플레이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스는 아, 일정 부분은 인플레이션 되는 거를 이제 그거는 뭐 모든 선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국 선사뿐만 아니라 그건 일정 부분 이제 이런 장기 계약을 하는 이제 계약에서는 이제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자율 변동은 사실은 이제 선사가 이제 책임을 지죠. 그래서 타임 차트 레이트는 아시다시피 다 고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선사들에게 가장 이제 좀 골치가 아픈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한국 선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계약을 따는 이제 유럽 선사, 일본 선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아까 우리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용선료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금리도 낮추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금리가 굉장히 상승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을 어떻게 고정을 좀 빨리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또 화두가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은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또 해주셔가지고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 단계에서 벌써 이제 이 변동금리를 이제 수합을 거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셨네. 예, 초기에 이제 좀 확보를 했고 음, 그런데 다른 선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유럽 선사 경우에도 보면은 그 선사도 미리 이 딜을 따기 위해 가지고 자기 북을 이용해 가지고 수합을 일정 부분 걸어뒀습니다. 음, 음, 그래서 모든 선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또 뭐 100%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 또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이 수합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12년 또는 12년 동안 걸지는 않습니다. 수합 계약은 그보다 또 짧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한번 이제 그 수합이 풀렸을 때에 그 당시에 또 이제 저기 이제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노출돼 있는 부분. 그리고 일정 초기에는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닫혀 있으나 또 향후에는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거는 뭐 한국 선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타르 에너지가 FOB, CNF 경우에 다르다. 뭐 맞습니다. 일부는 또 맞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FOB로 해가지고 이제 코가스가 수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운송 이제 그 화주로서의 이제 부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카타르 물량이 들어와서 이제 코가스가 이제 FOB로 하게 되면은 그때는 화주가 코가스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죠. 보면은 코가스 딜이라고 보는 거지 저희들이 뭐 카타르 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음. 면에서 본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카타르 딜이 이번에 이제 참여한 건 처음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아, 드렸고 제가 여기 학생들도 있어서 네, 예. 혹시 학생들이 우리가 이전에는 카타르 물량을 나른 적이 없다로 이해할까 봐 네,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문 어, 드린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량은 저희들이 뭐 다 도입하죠. 음, 카타르 물량도 도입하고 미국도 하고 뭐 말레이시아 물량도 도입을 음, 하는데 운송권을 그러면은 이제 누가 가지고 음,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약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렇죠.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프렌치 텍스 리스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 프렌치 텍스 리스를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프렌치 텍스 리스를 활용을 하려면은 모든 이제 뭐 텍스 리스가 그렇지만 프랑스에 엔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노르웨이 선주였는데 실제로 해운 회사를 하나 이제 프랑스에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페프상에 설립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회사를 두고 사람도 거기에 고용을 하고 자산도 거기에 이제 옮겨가게 되는 그러니까 프랑스 회사가 자산도 소유하는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텍스 리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회사 나라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텍스 리스뿐만 아니라 어떤 텍스 스킴이라는 거래요. 이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제 해운 회사가 싱가포르에 회사를 만들면은 여러 가지 법인세 혜택을 줍니다. 이제 그런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음, 페퍼 컴퍼니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인력도 고용을 하고 뭐 선박도 오퍼레이션도 거기 사고 하는 이제 이런 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그겠죠. 일자리 창출이겠죠. 이제 그 회사 그 나라에 이제 하게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뭐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많잖아요. 졸코, 졸코 재팬니즈 오퍼레이팅 리스라는 게 있는데 선박에도 활용이 되지만은 뭐 항공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음, 각 나라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텍스리스 제도는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베니핏은 좀 해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텍스 리스 제도를 이행하는 건 아닙니다. 음, 그러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제 텍스 리스를 하는 이제 가장 기원을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독일도 옛날에 어떤 독일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최초에 이제 시작할 때 이런 거였어요. 독일 조선소에서 발주되는 이제 선박을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 말은 이제 자기 나라에 이제 그 조선에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발달하다 보면은 이제 확대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일자리 창출보다는 이제 선진국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이 많아지면은 자본을 투자를 어떻게 이제 선순환을 이끄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하게 되면은 뭐 택스 혜택을 주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프랑스도 보면은 뭐 선박을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프랑스 텍스 리스를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텍스 리스를 활용해서 이제 선박을 이용하는 것 뿐인 거죠. 보면은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이 조세 제도를 유지하는 자기만의 논리는 있습니다. 그래 해운 회사를 뭐 외국에서 오는 해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제도를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기보다 자기의 어떤 뭐 자본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텍스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는데 노르웨이 회사가 그 제도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 순사도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해운회사 설립해가지고 똑같이 그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음, 회사가 했다시피 그건 동일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 그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 프렌치 텍스 리스 베네핏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프렌치 텍스 리스를 이용한 그 엔티티는 프랑스에 당연히 설립이 돼야 되고 플래그도 프랑스를 달아야 돼, 기국을 달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원의 35% 이상하고 선장을 프랑스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일자리 창출 그게 이제 텍스리스 제도의 가장 큰 베니핏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노르스펜 이제 노르웨이 선사 노르스펜도 프랑스에 이제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현지 법인이 아예 선주가 된 그런 구조로 짰고 결국에는 근데 그 지급 보증은 이제 모 회사인 노르스펜으로부터 받았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윤희성 교수님 예, 영국에 계실 때 UK 텍스리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 UK 그 텍스리스를 왜 했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제가 그때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기 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물어보진 못하고 궁금하긴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말씀하시다시피 그 보나파이드 쉬핑 컴퍼니라는 형태로 존재해야 되고 거기에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선원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어서 자국 해운을 진흥할 목적으로 그렇죠. 그런 자국 해운의 진흥을 통한 어떤 그 고용의 창출 뭐 이런 쪽을 복합적으로 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 텍스리스 제도를 조세리스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이동해 박사님 뭐 시간은 꽤 됐지만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여기 선주 옆에 이철중 이사님도 계시고 홍승표 박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계시네요. 예, 굳이 제가 또 첨언을 한다면은, 예, 하여튼 오늘 전 본부장 그동안 저희 이제 선박금융 쪽에서는, 아까 랜드마크 딜이라는 게 그 참 의의가 있습니다. 한 시대의 중요한 딜은 또 많은 그 학습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우리 선박금융시장이라고 별도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우리 조선소가 있고 또 우리의 ECA 파워가 있는데 이게 이제 ECA 금융과 코파이낸싱이라든지 또 그 자체로서도 뭐 텍스 리스 구조를 따로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 조선소와 ECA 파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 역량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참 좋은 계기거든요. 카타르라는 이 LNG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메탄이든 어떤 형태로 친환경 선박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선소를 통해서 많은 그 선주들이 할 텐데 참 이런 부분에서 이걸 금융시장화, 소위 말해 금융산업화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우리 저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우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차제에 많은 앉아 외국 선주들이 한국의 이시의 금융을 하면서 뭐 한국의 자본시장이라든지 한국의 코파이낸싱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제도적으로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뭐 텍스 리스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면은 참 많이 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우리 선박금융을 하는 지금 앉아 좀 정책금융기관들이 소복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뭐 다른 외국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가 오늘 그 우리 전 본부장 자주 제가 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발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이동해 부소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 하십시오. 예. 뭐 아시지만 지금 17만 큐빅미터 LNG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불, 데일리 하여가 예. 11만 불 넘어요. 근데 우리가 따온 거는 이제 6만 4천 정도 되는데, 선사들이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는 이게 20년 이상, 20년은 최소한 갚아야 되는 금융이어서 예. 그 기간 동안에 선사들이 떠안는 부채 비율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 큰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가지면서 이 작은 이익을 얻는 이런 것들을 2차, 3차, 페이스 2, 페이스 3까지 하는 게 과연 한국 선사에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 조선소하고 금융기관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해운회사에는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돼요. 그래서 양쪽을 잘 아시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국내 해운사들이 국내 화주들을 주로 하지만 실제로 지난 2010년이었죠. 2010년에 시너코 페트로케미칼 그 장금에서 쉘하고 MR 탱크 40척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비슷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운임은 상당히 박한데 금융은 어마어마하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일단 지금 카타르가 우리 3K 우리 기업을 선정하는 거에도 오랜 기간 가스공사 LNG 선박을 운영한 경험들 그거를 아마 인용을 하든지 어워드할 때 분명히 참고를 했을 것이고 우리 선사들이 이렇게 이제 카타르나 뭐 지금은 조인트 벤처를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지만이 앞으로 좀 글로벌 해운 선사가 되는 데는 늘 완전 국내 하주만 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좀 트랙 리코드를 쌓아야 앞으로 이제 다른 에너지 메이저나 다른 어떤 중요한 딜에 있을 때도 해운사들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박한 사업 박하죠. 엄청나게 박하고 또 뭐 이자율 리스크도 일정 부분 5년이 지나면 사업이 이제 그때 어떤 사업이 될지 또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위기 뭐 위험 요소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해놔야 그래도 이 해운 기업들의 외연이나 또 실제 영업 부분도 이 부분들은 좀 반드시 좀 키워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 사실은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프렌치 텍스 리스를 하면 예, 부채 비율은 중간에 텍스 커패시티를 갖는 회사, 레쏘 회사가 사실은 부채 비율을 떠안아요. 선사한테는 안 넘어와요. 그래서 이게 텍스 리스를 터미네이션하고 선사한테 리스가 넘어오는 시점까지 적어도 7년, 8년 동안에 굉장히 큰 포션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모기업이 떠안고 가지 선사한테 안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유럽 선사들은 보면은 재무구조에 큰 부담이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텍스 리스를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깝다는 거죠. 중국 리스를 이용하고 오퍼레이팅 리스를 주면서 재무 구조를 좀 부담을 선수한테 안 넘겨주고 금융을 제공하는데 그냥 싸게 준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는 선사한테 큰 부채를 넘기지 않으면서 금융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까지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은 기대감에 질문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텍스리스 한번 연구하셨으니까 이제 변호사님 마무리를 하셔야죠. 예, 한국형 텍스리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릴게요. 거기 유럽 선사가 지금 부채비율이 안 선박은 맞습니다. 레서한테 넘어가는 건 맞지만 IFRS를 하면은 장기 용선 같은 경우도 이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프리가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좀 다르다 말씀드리고 완전 프리를 시키려면은 일본 선사 가듯이 완전 난 리코스 JB를 해야죠. 난-리코스를 그러면은 이제 절연이 됩니다. 예, 그 부분 다시 좀 제가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시간이 지금 이제 9시 10분인데요. 오늘 좋은 발표 해주시고 또 아주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너스까지 챙기게 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밤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